포지션 총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포지션은요, 뭐라고 그랬죠? 포지션은 위치를, 위치를 UI에서 바꾸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려면 뭘 써야 된다고요? 내 바깥쪽 공간을 밀어서 나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아주 정말 뭐라 할까요? 집게, 뭐지? 집게? 집게라고 그러나? 집을 달고 다니는 개처럼 막 이렇게 집게로 자기 몸을 막 밀어가지고 위치를 이동 힘들게 하죠. 네. 바다에 사는 그 집개들 보면, 네. 그런 것처럼 마진을 이용한다. 그 방법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렐러티브는요, 보통 자기가 있는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얘가 원래 있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위치를, 자기 있는 위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위치 이동을 시킨다라는 포지션이 상대적인 렐러티브, 렐러티브 한 200번 정도 하면 렐러티브가 입에 좀 붙겠지? 렐러티브, 네. 뭐라고요? 렐러티브, 네. 함 레프트 값을 쓸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말했던 속성이기도 합니다. 네. 탑 레프트 값이 포지션이 렐러티브, 그러니까 스태틱인 경우에는 쓸 수 없다고 나와요. 이렇게. 뭐라고요? The position static property. prevent, 막는다, 라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외웠던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옛날이긴 하지만, prevent, default, hinder, 금지를 이용하는 단어들은 뭘 쓸 수 있다고? 투부정당. 그랬어요? 기억도 안 나. 그때 이 단어는 생각이 나. 프리벤트 이런 거. 프리벤트, 디폴트, 힌더, 뭐뭐 하지 않단가? 뭐 막는 금지어. 금지 단어들. 그런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못한다고? 아, 탑 이런 값을 쓸 수 없다. 예, 스태틱일 때. 그래서 렐러티브를 써야 최소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겹치는 관계가 있다 그랬죠? 겹치는 관계가 있을 때 누가 앞뒤? 나중에 온 게 위에 온다. 나중에 온 게. 그리고 얘 포지션도 얘인가? 얘가 렐러티브죠? 네. 얘도 포지션을 렐러티브를 주고 위치값 이동을 시키고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겹쳐지는 관계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포지션 일반적으로 렐러티브는 딱 줬을 때 아무 변화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앱솔루트의 부모 자격을 쓸 때도 렐러티브 이거 정리할 때 내가 안 썼던 것 같은데 자리만 비워놓고 안 썼던 것 같아요. 거기 좀 채울게요. 뚜루룩 뚜루룩 렐러티브 좀 열어보세요. 렐러티브 포지션 렐러티브 2번 렐러티브 봐라 부모 자격 점점점 해봤잖아 9번에다가 내용 안 쓰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렐러티브가 왜 주로 부모 자격으로 많이 쓰이냐 그 얘기를 안 쓰고 갔습니다. 거기 내용 좀 채우겠습니다. 네. relative.html 02번에 중간 뭐 68번째 라인인데 저는 여러분 라인 번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타이핑을 하시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쓰겠습니다. 9번 부모 자격 내용 얘기할게요. 부모 자격 땡땡땡 여기요. 보이시죠? 부모 자격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식 요소 그죠? 자식 요소가 absolute일 때 부모 자격으로 렐러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경우가 많다. 왜? 기존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망가지고 부모적인 걸 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스태틱한 경우 특징이 있죠. 스태틱이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줘도 가만히 있는 특징. 스태틱 특징이 있는 렐러티브를 부모작용으로
부모자격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많은 것이요. 요 얘기입니다. 실제로 부모자격은 스태틱이 아닌 포지션이죠. 그래서 결론. 실제로 부모자격은 스태틱이 아닌 포지션. 즉 뭐예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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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relative, relative. 그리고 absolute. 그리고 fixed. 그리고 sticky. 아, 부모 자격은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부모 자격이 누구냐고 얘기해 본다면 나를 싸고 있는 요소들 쭉 위로 올라가다가 relative, absolute, fixed, sticky 이런 게 먹혀 있으면 걔가 부모가 됩니다. 먼저 만나는 애가 그 얘기죠. 중요한 것도 먼저 올라가다가 먼저 만나는 애가 부모다. 네, 그래서 부모 자격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부모 자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앱솔루트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앱솔루트 가겠습니다. 소수는 푸시한 하수니까 내용이 혹시 잘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은 제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앱솔루트야! 앱솔루트를 띄워봅니다. 앱솔루트. 자, 앱솔루트 뭐죠? 네, 부모 자격, 부모를 기준으로 위치를 절대적으로 잡아주는 애죠. 네, 그런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누가 부모? 예, 얘가 지금 젠틀 앱솔루트입니다. 젠틀 앱솔루트는 그냥 있는 위치를 그대로 지키는 애가 젠틀 앱솔루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젠틀 앱솔루트가 아니네. 라이트 버텀을 했으니까. 원래는 여기 있었던 애죠. 네, 그래서 젠틀 앱솔루트는 원래 처음에 스태틱하게 위치를 잡고 있던 위에 있는 애 밑에 원래 나오기로 했던 그 위치가 얘의 젠틀한 위치다. 그래서 젠틀 앱솔루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거를. 그다음 앱솔루트는 위치값을 주면 위치값을 준 거에 대해서 부모를 찾는다. 근데 위로 올라갈 거죠. 라이트, 양. 그죠? 네. 준 거에 대해서만. 버텀 0이 아니니까 원래 있던 위치에 그냥 있는데 버텀 0을 주는 순간 왜 여기 왔죠? 네, 보이는 화면에 아래쪽 선이 버텀 0이 여기였어요. 슈퍼맨을 지금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격은 누구? 올라가다가 바디가 부모냐? 아니었어요. 그러면 보이는 화면. 스크롤이 내려가지 않은 보이는 화면이 앱솔루트에 보이는 화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화면 부모라고 하면 픽스드하고는 개념이 완전 틀려요. 픽스드는 빛이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 화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스크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이는 화면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픽스드는. 스크롤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스크롤의 영향을 받는 건 픽스드는 앱솔루트는 영향을 받아요. 왜? 스크롤이 있다 하면 스크롤하지 않은 최상단 화면 뛰어져 나오는, 이 빛이 나오는 요 화면이 부모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부모 자격을 저희가 따졌죠? 부모 자격은 바로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앱솔루트. 그래서 부모. 싸고 있는 애가 부모인가? 렐러티브 포지션이 스태틱이 아니니까. 근데 얘가 아니면 위로 또 올라가고. 그러면 위에 있는 애가 부모인가? 얘 렐러티브니까. 너 아니야? 렐러티브 또 안 주면 또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네, 계속 렐러티브가 걸리는 애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얘가 S5 박스가 더 이상 부모가 아니면, 사라졌어요. 바로, 일로 올라갔습니다. 부모 자격은 보이는 최상단 화면. 보이는 최상단 화면. 네,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셨으면 앱솔루트를 잘 아시고. 그리고 앱솔루트끼리 뭐 서로 겹친다 등등.
여기 이제 넘기는 애 있었죠? 얘였나? 앱솔루트끼리는 서로 겹친다. 뭐 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이 앱솔루트를 줬더니 서로 겹쳐가지고, 그죠? 네. 앱솔루트가 아니면 서로 겹칠 수가 없어요. 네, 이 밑에 내려갔는데 여기가 밑에 있잖아요. 네. 서로 겹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지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앱솔루트를 안 주고 하나만 줘도 걔가 위에 올라오고 막 겹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가 박스 크기를 유지해 주면서 나머지 있는 애가 앱솔루트로 이렇게 겹쳐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꼭 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걔 위에 올라가서 겹쳐지면 되는 경우에는 네, 다른 애들만 첫 번째 거 빼고 나머지 앱솔루트를 주셔도 된다. 그리고 앱솔루트는 주는 순간 달라붙는다. 앱솔루트. 그리고 앱솔루트는 주는 순간 뭐가 돼요? 스팬이 어떻게 블록이 됐지? 이런 거죠. 스팬 지금 어디 갔어? 위에 갔죠, 얘? 얘 맞나? 버텀 라이트. 이 맞아, 이거? 이건가? 이건가? 이거 아닌데. 요거구나, 요거. 요. 나는 스팬 앱솔루트다. 라고 이렇게. 스팬은 내용물만큼 착 달라붙고, 블록으로 자동 전환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앱솔루트를 잘 알면 픽스드는 그냥 자동으로 아는 것이다. 부모만 다르다. 픽스드는 보이는 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 스크롤과 상관없는 그냥 보이는 화면이 부모다. 그게 픽스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픽스드를 열어보시면 다 고정된 애들이 다 픽스드죠. 그리고 픽스드는 젠틀할 수도 있다. 나는 스팬 픽스드. 픽스드도 네, 판타곤 스타킹 달라붙고 내용물만큼 달라붙고요. 그다음 위치값 주면 위치에 대해서 보이는 화면을 기준하고요. 그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 있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경우에도 화면에 만약에 고정을 할 경우에는 픽스드 포지션을 쓴다.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픽스드일 필요는 없다. 네, 그 최상위만 부모만 픽스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픽스드는 이렇게 화면 고정. 그리고 얘는 뭐였죠? F2는 요 위치에 원래 있었잖아. 그죠? 얘가 변신한 거잖아. 픽스드로 변신했네. 원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F2, S2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 위치였는데, 픽스드를 딱 주는 순간 화면에 고정이 됐는데, 위치는 원래 있던 위치. 그래서 젠틀 픽스드. 젠틀 앱솔루트랑 성격이 똑같잖아. 원래 있던 자기가 스태틱한 위치, 그 위치가 최초 위치가 되고 위치값을 주지 않으면 부모를 찾지 않는다. 네, 그겁니다. 어쨌든 이건 화면을 고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중앙에 오게 하는 거 제가 알려드린 거 이겁니다. 앱솔루트도 어느 박스 안에서 정가운데 또는 보이는 화면에서 정가운데로 할 때 50%씩 밀어서 4, 4분면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내 크게 절반 위로 올리면 되죠. 트랜슬레이트 마오마오 트랜슬레이트 마오마오 그래서 50% 마오마오 내가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0% 마오마오 그럼 정중앙에 오게 하는 방법 네. 이거 말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밀어놓고 내 크기의 절반만큼 계산을 해서 여기서 빼주는 칼크, 내 가로 크기의 절반. 내 세로, 탑이니까 세로 크기. 레프트는 내 가로 크기의 절반을 여기서 아예 칼크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근데 벌써 그 설명만 들어도 계산해야 되잖아. 칼크를 써도 계산식을 써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걸 많이 써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녹화를 안 해서 지금 이 동영상으로 확인하시는 분께 죄송합니다. 네. 스티키를 제가 아까 녹화를 잊어버렸어요. 스티키는 다시 한번 띄워서 정리하자면 지금 다 총 정리하는 겁니다. 네, 스티키는 원래 그냥 스태틱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있는 위치, 자리도 다 차지해. 그러니까 렐러티브랑 똑같아. 스태틱 성격과 렐러티브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네, 이런 위치 이동 값을 먹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그 구체적인 픽셀 값이 있었다면 꽉 차지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레프트 값을
먹는단 말이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밀기가 돼요. 근데 탑값은 의미가 다르다. 스티키는 왜? 위에 걸리는 위치를 보이는 화면, 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 픽스드의 기준 화면을 적용하는 게 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롤을 올리다가 걸리게 하는 목적이 바로 스티키, 달라붙는다는 뜻의 스티키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딱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딱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스티키는 이렇게 박스 안에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얘를 스티키를 딱 줬는데 얘를 싸고 있는 박스가 부모 박스. 네, 특별히 부모 자격 같은 건 얘는 필요 없어요. 당연히. 그냥 스태틱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잖아. 그런데 부모가 700픽셀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요 안에 자리를 딱 스태틱하게 잡고 있다가 올라가다가 얘가 뭐예요? 스티키 100픽셀, 탑 100픽셀 위에서부터 100픽셀 있는 위치만큼 딱 고정이 되는데 이거는 얘 스태틱 포지션 전체 바디 밑에 잡은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고정되는 건. 근데 얘는 스티키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부부 박스의 크기가 끝나는 이 빨간 땡땡땡 선이 500이거든요. 크기가 700이거든요. 그러니까 700 길이만큼 내려가다가 700 길이가 끝나는 지점에서 딱 하고 거기서 끝나서 올라갑니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스티키를 적용하는 내부 박스 스티키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스티키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모 박스들 중에 뭘 주지 말라고? 부모 박스한테 오버플로어, 오토나 스크롤이나 히든 이런 걸 주시면 갑자기 얘가 쥐약을 먹은 것처럼 스티키가 적용이 하나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부모 박스한테 뭘 줘서 그렇다? 네, 오버플로어 히든 또는 스크롤. 스크롤도 적용 안 되고요. 오버플로어, 오토, 자동으로 스크롤바 생겨. 이런 애도 주면은 적용이 안 돼요. 비저블. 비저블이 뭐죠? 오버플로우 비저블? 비저블은 되잖아. 쌤, 비저블은 돼요! 비저블은 아무것도 안 준 상태예요, 원래. 아무것도 안 주면 비저블이에요. 내용물이 넘치면 바깥에 나가서 그냥 보이는 상태가 비저블이에요, 원래. 네. 그래서 자식을 숨기는 상태를 주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거 하나. 부모들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모들 중에 누구라도. 네.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길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스티키 연습한 거는 그거예요. 단순히 그냥 위에 탁탁탁탁탁탁 걸려서 쓰는데 얘가 정지되는 위치 탁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105, 첫 번째 건 0, 위치가 첫 번째 거는 0, 두 번째 건 105 이렇게 서는 위치가 다른 거죠. 탑 값이 서로 다 다르게 적용돼서 얘가 마진 값을 적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300픽셀씩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죠? 이렇게 300씩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올라가다가 스티키 때문에 박스가 상단에 픽스드 되면서 걸린 걸 이용해서 탑값만 이 일정 간격을 떨어뜨려서 딱딱딱딱딱딱 걸리는 것처럼 만들어준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스티키를 조금 활용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이상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지션 정리. 끝. 네. 이제 이 적용해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자, 포지션 정리 마무리입니다.